다음 주제는 여당 내 갈등 상황입니다. 경선 일정을 좀 미루자. 이쪽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갑자기 이걸 왜 미룹니까? 예정대로 가야지.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요. 먼저 어제 있었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좀 동시에 정리한 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경선 연기 결정 25일로 미룬 송영길 대표. 자, 그러자 이 모습의 의미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경선 강행 사전 작업이다. 그렇다면 일정대로 간다는 거죠. 어제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요. 24명이 3시간 경론을 벌였습니다. 찬반 토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2대2 찬반 토론, 이후에 자유 토론. 서로 주장들을 한 거죠. 뭐 합의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집합 금지인데 지금 무슨 경선을 합니까? 이거 뭐 주목이나 끌겠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인데요. 뭐 이런 얘기. 연기하자는 주장이죠. 그리고 다른 데는요. 마스크 쓰고 해도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보선거 때도 코로나 뭐 극성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심각했는데 흥행했잖아요. 뭐 이런 근거도 듭니다. 여기는 예정대로 가자는 거죠. 연기파는 당무위원회 소집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어제 최고위원회도 열렸지만 결론을 못 냈죠. 그래서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단 원래 정해진 수순의 일정을 한번 짜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선 강행이다. 이미 뭐 결정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 내에서 뭐 상황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원총회의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충분히 숙의한 결과 현행 당원에 규정돼 있는 180일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금주 금요일 28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행 당원을 기본으로 해서 일정을 짜보고 그 일정이 과연 여러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그러한 아닌가 그것을 보고 그날 결정하기로 했다. 설명이 길죠. 그만큼 담이 고민이 많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 어제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경선 연기 갈등과 관련된 본인의 또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던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경선 연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네. 결국에는 정해진 대로 경선 일정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의원총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야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들을 밝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상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상당한 사유를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휴가철이다, 흥행이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써서 모이지 못한다. 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사유로 이해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왜입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의심이 올라오겠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겠죠.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서는 특정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에 어떤 흥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느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국회의원이라면 예. 또 반대로 따지게 된다면 저는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것들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선 투표에 올라가겠죠. 예. 나머지 2위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선 투표까지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이 경선 연기라는 계기를 통해서 단단한 반의연대를 만들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노림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느 형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하는 상황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에서 역전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겠지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의사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는 경선 연기 논란에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제1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싸움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예. 이것에 따라 두 가지로 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여기서 얼마만큼 서로가 강고한 자기의 세력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뭐겠습니까? 당규에 정해진 대로 가자라는 얘기 위에는 예. 다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불공정 지도부로 낙인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칙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당장 그것에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잠깐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원래 정해진 당원 당규의 원칙대로 그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자. 뭐 어차피 한 며칠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한 뭐 미루더라도 뭐 일주일 안팎으로 밀리겠죠. 근데 원래대로 가자라고 하면 이거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대선 주자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혹시 이게 당의 심각한 분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또 누구를 뭐 지지 못한다 뭐 이런 것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선 연기를 하는데 상당한 사유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당의 분열을 가져올 만하거나 어떤 특정 후보가 도덕적이거나 위법적인 상황이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휴가철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당 지도부가 당원 당규대로 한 것에 대해서 나 이 판을 인정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요? 주장의 근거, 그다음에 네. 향후에 결정된 내용을 가만히 비춰보면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 보인다는 거네요. 제가 볼 때 진짜 그 정치 하수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예. 그 판을 나오게 된다면 예. 전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정치하지 마셔야죠. 자, 이런 가운데요. 방금 영상 들어보셨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무리 들어봐도 반대하는 걸로 들려요.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자, 그렇다면 그 반대에 서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커지는 반 이재명 경선 연기 이어서 정책 연대까지 어제 공동 토론회를 세 분이 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덕담도 주고받았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반 이재명 연대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 경선을 앞두고 첫 공동 토론회.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세 명이서 공동 토론했다는 거죠. 여기 이재명 지사가 빠진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광재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뭐 가짜 약장수 경선 연기 주장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자 오늘 이 자리가 진짜 약 받아친 거네요.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광재 의원은 정책의 화수분입니다. 근데 우리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 일을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분끼리는 서로 덕담을 주는 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약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죠. 조대진 변호사. 지금 보면 일단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 그리고 뭔가 토론회도 하는 거 봐서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경선 경쟁 과정에서 이들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 그래서 아예 힘을 모으는 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경선 가능성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는 뭐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어느 그 3명 그 세 후보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혼자 나가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도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이유도 이게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합쳐져야 될 우리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 덕담을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자기가 뽑히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 한 사람으로 힘을 몰아줘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재명에게 맞서게 한다. 그런 구상을 아마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맞서게 되면 승산은 조대입니다. 승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 승산은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친문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친문의 그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보듯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친문들의 세력의 마음이 아직 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얼마만큼 친문에게 어필을 해서 예. 그 친문으로 하여금 힘을 몰아서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맞설 수 있는 힘이 그 승산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조기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재명 지사와 경쟁에서 승산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지율이 그냥 제가 볼 때 가장 상수입니다. 아. 지지율이 매우 낮으면 예. 나와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지율 낮은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위 후보에게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결선이면은 두 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후보가. 예, 그러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양새는 나와요. 예를 들면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친노 적자였죠. 과거에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정세균 교회는 광범위한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지금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또 친문 세력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세 개의 세력들이 합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저는 두 분 다 호남이시잖아요. 호남 여론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저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 이재명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 본토에서도 만약 그걸 수긍하지 않았을 때 소위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고민스러운 건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당시에 예를 들면 친노 진영 같은 경우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력으로만 존재했었고 저는 그런 선택을 이제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에게 지지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새롭게 반 이재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 이재명이 아니라 자기의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적 지지의 붐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전 그렇지 않는다면 반 이재명 연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대중적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 누구 보니까 여기도 뭐 1등임을 공인받은 거다. 뭐 또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리고 뭐 이 아마 세 분께서는 언제 뭐 이재명에 반대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왜 그렇게 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인다고 지금 기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